할머니, 같이 놀아요. 이 모래성 만드는 거 도와주세요. 할미는 무릎이 아파서 여기서 볼게. 우리 강아지야. 나도 몇 년 전만 해도 저렇게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손주 얼굴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무릎 전문 정형외과 의사 김영광입니다. 방금 보신 장면 여러분의 일상이신가요? 무릎 통증 때문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손주와 함께 뛰어놀고 싶은 마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 이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하는 절망감. 저는 20년간 이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권유받은 환자 중 무려 60%가 수술 없이도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죠. 다른 병원에선 수술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 환자였던 박순자 할머니 말씀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78살인데요. 4년 전에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한 결과, 김 선생님, 지난 주말에 손주들이랑 바다에 갔어요. 모래성도 함께 만들고 조개도 줍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5분만 더 시청하신다면 무릎 통증 없는 새로운 삶으로 가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이웃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무릎 통증 없는 활기찬 노후, 오늘부터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 제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여러분의 무릎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 보셨나요? 앉았다 일어나실 때 무릎을 딱 잡으시는 분들. 그게 바로 무릎이 도움을 청하는 신호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우리 몸무게를 받치는 무릎이 얼마나 힘들까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 평평한 길을 걸을 때도 몸무게의 2~3배, 계단을 오를 때는 무려 4~5배의 무게가 무릎에 실려요. 60kg인 분이라면 매 걸음마다 120에서 180kg의 무게가 무릎에 실리는 거죠. 김 선생님, 그럼 우리 무릎이 평생 그 무게를 어떻게 버티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설명을 들려드릴게요. 무릎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뼈, 물렁뼈, 인대, 그리고 근육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죠. 제 80세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할머니, 뼈와 뼈가 직접 맞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가 타시는 자동차에 충격 흡수 장치가 없다면 온몸이 아플 것처럼 무릎도 충격 흡수 장치가 필요해요. 바로 물렁뼈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고 제가 자주 환자분들께 물어봅니다. 대부분 모르십니다. 이게 바로 반달 모양 물렁뼈예요. 이름 그대로 초승달 모양이고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요. 마치 자동차의 충격 흡수기처럼 충격을 받아줘요. 그럼 이건 뭐게요? 이것은 도가니 물렁뼈예요. 뼈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덮고 있어 뼈와 뼈 사이에 마찰이 없도록 해요. 환자분들께는 이렇게 설명해요. 할머니, 도가니 물렁뼈는 프라이팬 코팅과 같아서 뼈가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질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슬픈 소식이 있어요. 이 물렁뼈들은 피가 안 통해서 한번 상하면 회복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평생 잘 지켜야 해요. 이것이 바로 무릎 관절염의 시작이에요.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은 인대예요. 저는 수술할 때 무릎의 여러 인대를 직접 보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인대예요. 십자인대는 무릎 안쪽에 X자 모양으로 교차하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이 인대가 약해지면 무릎이 흔들흔들 불안정해져요.
가장 중요한 것, 무릎 주변의 근육이에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은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해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무릎 관절염이 훨씬 많은 이유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특히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제가 직접 측정해 본 결과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는 무릎 관절의 몸무게의 최대 8배 압력이 가해져요. 60kg이신 분이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480kg의 압력이 가해지는 셈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마치 냉장고를 무릎에 올려놓은 것과 같은 압력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지금까지 무릎 관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으로 이런 무릎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선생님, 저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수술해야 하나요? 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의사 앞에서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도록 무릎 관절염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요. 마치 암이 1기부터 4기까지 있는 것처럼요. 의사들은 이걸 보고 KL 등급이라고 합니다만 어려운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1에서 4단계로 기억하세요. 1단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예요. 김 선생님, 그럼 1단계는 괜찮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50대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50대 분들은 이미 1단계에 있어요. 지난주 제 병원에 오신 김영수 씨는 55살인데 등산 후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오셨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 1단계였어요. 김영수 씨, 지금은 심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나중에 수술 안 할 수도 있어요. 2단계, 이제 초기 관절염이 시작됐어요. 2단계에서는 뼈 사이 간격이 약간 좁아지고 뼈 가장자리에 작은 돌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무리할 때만 통증이 느껴지는 게 특징이죠. 박말순 할머니, 시장에서 장 보고 나서 무릎이 아프신 거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박말순 할머니는 65살인데 2단계였어요. 그분께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무리하면 아픈 단계라고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이때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2단계에서 열심히 관리하면 3단계, 4단계로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방치하면 빠르게 악화돼요. 제가 다음 챕터에서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계속 단계 설명을 들어주세요. 3단계, 이제는 중간 정도 관절염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단계이기도 해요. 2단계에서는 뼈 사이 간격이 확실히 좁아지고 뼈 돌기가 뚜렷하게 보여요.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무서운 단계죠. 정미경 씨는 68살인데 아파트 3층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3단계였어요. 저는 그분께 이제는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단계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2단계에서는 날씨가 습하거나 추울 때 또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져요. 많은 환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요. 비 오는 날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4단계, 이제는 말기 관절염이에요. 엑스레이에서는 관절 간격이 거의 없어져서 뼈와 뼈가 맞닿게 돼요. 마치 나무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요. 심한 통증과 함께 무릎 모양이 변형돼요. 이정수 할아버지는 76살인데 지팡이를 짚고 제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밤에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요. 4단계로 진단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수술이 무서워서 라며 망설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2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 엑스레이 결과와 실제 통증 정도가 항상 같지 않다는 거예요. 4단계인데도 통증이 심하지 않은 분도 있고
반대로 2단계인데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바로 많은 의사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제 환자 중 이영희 할머니는 79살인데 4단계였지만 약물 치료와 운동으로 통증이 크게 줄었어요. 수술 없이도 지금 즐겁게 생활하고 계시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단계든 희망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의사 앞에서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제 무릎은 몇 단계인가요? KL 등급으로는 어디쯤인가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관리의 첫걸음이에요. 다음은 무릎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방법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김 선생님, 수술 말고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20년간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실제로 효과 본 무릎 관리 비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TV에도 안 나온 비밀입니다. 비법 첫 번째, 체중 조절이 무릎 건강이 시작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몸무게가 1kg 줄면 무릎의 부담은 무려 4kg나 줄어들어요. 여러분, 무릎에 쌀 4kg 포대를 올려놓고 걸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느껴보세요. 제 환자 이영숙 할머니는 63살인데 매일 30분씩 걷기로 5kg 빼셨어요. 그랬더니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님, 제가 살 빼고 나서 손주들이랑 놀이공원도 다녀왔어요. 5년 만이에요. 여러분도 꿈이 있으시죠? 손주와 함께 놀이공원, 친구들과 등산, 지금부터 체중 관리를 시작하세요. 비법 두 번째, 쪼그려 앉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뒤쪽 물렁뼈에 엄청난 압력을 줘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무릎 관절염이 많은 큰 이유입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할머니,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화분에 물 주는 5분의 편리함 때문에 5년을 고생하실 겁니까? 김춘자 할머니는 다칠 때문에 항상 쪼그려 앉아 일하셨는데 결국 두 무릎 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모든 일을 의자에 앉아서 하시거나 쪼그려 앉을 때는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하세요. 비법 세 번째, 허벅지 근육을 키우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무릎 통증의 80%는 허벅지 근육 약화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할머니, 1년 전보다 허벅지가 얼마나 가늘어지셨나요? 대부분 네, 많이 가늘어졌어요 라고 대답하세요.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모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가장 권하는 운동은 단 2가지입니다. 너무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첫째,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을 10번만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하면 정말 좋아요. 둘째, 누워서 다리 들기. 침대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곧게 펴고 들어 올린 후 10초만 유지하세요. 양쪽 다리에 각 10번씩. 우리 박순자 할머니는 78살인데 이 운동만 3개월 했더니 지팡이 없이도 걷게 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비법 네 번째, 계단은 조심 또 조심. 여러분,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몸무게의 5배라는 거 아셨나요? 60kg이신 분은 300kg의 무게가 무릎에 실리는 셈이죠. 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꼭 잡고 한 발씩 천천히 내려가세요. 무릎이 아프면 2발을 한 계단에 모아놓고 내려가세요. 비법 다섯째, 신발이 중요해요. 신발은 무릎 건강이 시작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쿠션이 좋은 운동화가 무릎 건강에 최고라고 말씀드려요. 반면 굽이 높은 신발은 무릎에 큰 부담을 줘요. 집 안에서도 맨발보다는 쿠션 있는 실내화가 좋아요. 비법 여섯째, 찜질로 통증을 줄이세요. 갑자기 심하게 아플 때는 얼음찜질을 15에서 20분간 하세요. 만성 통증에는 따뜻한 찜질을 20에서 30분간 하는 게 좋아요.
비법 7째. 비타민 D를 챙기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무릎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비타민 D가 부족했던 김영호 할아버지는 75살인데 보충제 복용 후 통증이 크게 줄었어요. 햇빛을 적당히 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릴게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릎 통증은 치료할 수 있어요. 이정희 할머니는 82살인데 무릎 통증으로 1년간 고생하다 제 병원에 오셨어요. 그때는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그분께서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 관리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비법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무릎 건강이 크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도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공관절 수술 없이도 통증을 크게 줄이는 비밀이 있거든요. 김 선생님,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병원에서는 그냥 수술하자고만 하던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20년간 무릎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장 효과 좋았던 병원 치료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걸 알면 병원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약물 치료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약은 크게 3가지예요. 첫째, 소염 진통제. 쉽게 말해 염증 잡는 약이에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약인데 통증과 염증을 함께 줄여줘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해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할머니, 이 약은 좋은 약이지만 위장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특히 식후에 꼭 드세요. 둘째, 타이레놀. 단순 진통제예요. 염증 효과는 적지만 통증만 빠르게 줄여줘요. 특히 위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좋아요. 셋째, 관절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같은 건데요. 이건 마라톤처럼 꾸준히 복용해야 해요. 제 경험상 3개월은 꼭 드셔야 효과가 나타나요. 다음은 주사요법. 무릎 치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첫째, 물렁뼈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라고도 해요. 가장 많이 맞는 주사예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머니, 이 주사는 관절 안에 기름칠을 해주는 거예요. 삐걱거리는 문에 기름치면 소리 안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3에서 5회 맞고 효과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가요. 제 환자 김명자 할머니는 67살인데 이 주사 맞고 아이고 선생님,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반으로 줄었어요. 라고 좋아하셨어요. 둘째, DNA 주사. 이건 조금 새로운 주사인데 혈관 성장을 돕고 상처 회복을 도와줘요. 특히 초기 관절염에 효과가 좋아요. 셋째, PN 관절강내 주사. 이건 좀 어려운 이름인데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된 물렁뼈 주사예요. 윤활 효과와 재생 촉진 효과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넷째, 프롤로 주사. 이건 인대 강화를 위한 주사예요. 중요한 건 이 주사는 무릎 관절안이 아니라 무릎 인대에 정확히 주사해야 효과가 있어요. 다섯째, 콜라겐 주사. 물렁뼈의 주요 성분인 콜라겐을 직접 보충해주는 주사예요. 제 경험상 2에서 3단계 관절염 환자에게 효과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해요. 이 주사는 빠르게 통증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물렁뼈를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어요. 마치 카드빚으로 카드빚 갚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은 다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2년간 맞으셨대요. 결국 물렁뼈가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정말 급할 때만 1년에 2회 이내로 제한해서 사용해요.
다음으로 물리치료도 효과적이에요. 물리치료는 통증 완화와 함께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초음파 치료, 전기 자극 치료, 도수 치료 등이 많이 사용돼요. 저는 환자분들께 물리치료는 약만큼 중요해요. 집에서 하는 운동보다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죠 라고 말씀드려요. 충격파 치료도 요즘 인기 있는 치료법이에요. 고에너지 충격파로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치료예요. 제 환자 이정수 할아버지는 72살인데 충격파 치료 10회 받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훨씬 덜 뻣뻣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최신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김 선생님, 줄기세포 치료가 뭐예요? TV에서 본 것 같은데. 좋은 질문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최근에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최신 치료법이에요.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해 물렁뼈를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치료예요. 직접 물렁뼈를 재생시키진 않지만 물렁뼈 파괴를 늦추고 염증을 줄여줘요. 다만 아직 비용이 비싸고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제가 20년 진료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 자신이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놀랍게도 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이 뭘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사 맞았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자신의 치료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효과를 판단하고 향후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수술 전에 다양한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보세요. 주사 종류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꼭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세요. 자신이 받는 치료 내용을 정확히 알고 메모해 두세요.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다음에 병원 방문할 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병원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사 치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다른 병원에서는 그냥 좋은 주사라고만 하는데 어떤 주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무릎에 맞는 주사의 종류와 효과, 주의점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히알루론산 주사의 모든 것. 이 주사는 관절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오일을 보충하는 것과 같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 주사는 쿠션 역할을 해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해줘요 라고 설명합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안전한 편이지만 간혹 주사 맞은 부위가 붓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박영자 할머니는 73살인데 연골 주사 맞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DNA 주사의 비밀. 연어에서 추출한 DNA 성분으로 만든 주사로 혈관 성장을 촉진하고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 주사를 연골 주사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사라고 설명해요. 윤활 효과뿐 아니라 조직 회복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주로 초기 중기 관절염에 효과적이며 주 1회씩 3에서 5회 시행합니다. 이 주사도 비교적 안전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간혹 나타날 수 있어요. 셋째, PN 관절강내 주사의 효과와 특징. 이것은 최근 개발된 주사로 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이 관절 내 염증을 줄이고 물렁뼈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로는 염증이 심한 관절염 환자에게 효과가 좋았어요. 특히 기존 치료에 반응이 없던 환자에게 시도해 볼 만한 치료법이죠. 넷째, 프롤로 주사의 올바른 사용법. 이 주사는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절안이 아니라 인대에 정확히 주사해야 한다는 점. 저는 환자분들께 무릎이 흔들거리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주사라고 설명드려요. 인대가 약해져서 무릎이 불안정할 때 효과적이거든요. 이 주사는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고 주사 후 며칠간 붓거나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자연히 좋아집니다. 다섯째,
콜라겐 주사의 장단점. 콜라겐은 물렁뼈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이 주사는 직접 콜라겐을 보충해 줍니다. 제 환자 중 김철수 할아버지는 68살인데 콜라겐 주사 후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게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효과가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지속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 주사의 위험성.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렁뼈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제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맞고 와서 물렁뼈가 심하게 손상된 환자들이에요. 이정숙 할머니는 71살인데 아픈데 빨리 나아서 계속 맞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스테로이드 주사였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2회 이내로 제한해서 맞으세요. 맞은 후에는 최소 3일간 무릎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다른 주사와 병행하지 마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실 때 의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 주사가 정확히 어떤 주사인가요? 이 주사의 부작용은 없나요? 얼마나 자주 맞을 수 있나요? 자신이 무엇을 맞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현명한 환자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장된 광고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완치, 한 번 치료로 20년 젊어지는 무릎, 이런 광고는 믿지 마세요. 어떤 치료도 완전한 완치나 젊어짐을 약속할 수 없어요. 줄기세포 치료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그리고 치료 전에 다음 질문들을 꼭 해보세요. 이 치료가 제 상태에 적합한가요? 효과는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비용은 얼마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치료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어떤 첨단 치료도 기본적인 무릎 관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체중 관리, 적절한 운동, 올바른 생활 습관은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릎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관절염의 단계, 생활 속 관리법, 병원 치료법, 주사 종류, 그리고 최신 줄기세포 치료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약속 3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약속, 내 무릎 상태를 정확히 알고 기록하겠습니다. 병원 방문 시 선생님, 제 무릎은 몇 단계인가요? 꼭 물어보기.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메모하기. 엑스레이 결과를 보관하기. 두 번째 약속, 오늘부터 무릎 건강 3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루 10분 허벅지 근육 운동하기. 쪼그려 앉는 자세 피하기. 체중 1kg 줄이기 도전하기. 세 번째 약속, 나는 수술 없이도 건강한 무릎을 가질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포기하세요.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통증 없는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제 환자 이영희 할머니는 84살인데 3년 전 양쪽 무릎 모두 4단계였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하세요 라고 했지만 우리는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죠. 오늘 이영희 할머니가 제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김 선생님, 오늘 손주 결혼식에서 춤까지 췄어요. 3년 전에 선생님 말씀 안 들었으면 지금쯤 휠체어 타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영희 할머니처럼 되실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 진심 어린 조언. 내 상태를 정확히 알고 치료 결정하기. 무릎에 맞는 주사 종류 확인하기. 스테로이드 주사는 정말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매일 허벅지 근육 운동하기. 체중 관리하기.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령대별 맞춤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노후 함께 만들어가요.